여기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권총 탄창 6칸 중에 딱 한 칸에만 총알을 넣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한 번 당겨서 살아남기만 하면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5번을 연달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화의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때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나만 빼고 다들 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계좌 인증이 쏟아졌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역사상 최대폭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시장은 그 최고점에서 한참 아래 있고요. 그 여름의 수익 인증들도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겪은 일을 25년 전에 미리 다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물어요. 지금 당신의 그 수익은 실력인가?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이 질문을 평생 던지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20년 넘게 자기 돈을 직접 걸어온 현역 트레이더면서요. 동시에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자였던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확률을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목숨 같은 자기 돈 걸고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역사상 가장 크게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하락에 돈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에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합니다. 진지하게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계산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전부 적어낸 책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입니다. 오늘 이 책에는 2명의 트레이더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화끈하게 벌었고 한 사람은 답답하게 법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시세창을 자주 열어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이상한 계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안 룰렛, 여기서 5번 살아남은 천재가 누구였는지 제가 이 영상 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A와 트레이더 B. 자,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990년대 미국 뉴욕,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트레이더 2사람이 살았습니다. 외국 이름은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A와 B라고 부를게요. 먼저 A. 이 사람은 답답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트레이더예요. 약간 트레이더가 맞나? 저 정도면 그냥 일반인 투자자 수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크게 벌 수 있는 판에서도 절대 무리하지 않고 번 돈은 꼬박꼬박 떼서 나라가 보증하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재미없는 자산, 미국 국채에 넣어둡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좋은 해에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을 법니다. 그런데도 더 벌 수 있는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늘 멈춰요. 목표를 물으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다. 차는 10년 된 경차를 끌고 다니고요.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트레이더인데 A는 주식시장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길 건너에 사는 B. B는 고수익 채권 트레이더입니다. 고수익 채권이 뭐냐면요. 망할 위험이 있는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그 대신 이자를 왕창 얹어주는 채권이에요. 이름부터가 정크, 쓰레기 채권입니다. 위험한 만큼 잘 굴러갈 때는 돈이 쏟아지죠. A가 보기에 B는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을 떠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B의 수입은 무려 A의 10배였습니다. 집은 해마다 늘려 짓고 차고에는 독일산 최고급 세단이 2대, 그 옆에는 수집가들이 찾는다는 세상에 몇 대 없다는 페라리까지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B처럼 화끈하게 벌고 싶은 분도 A처럼 잃지 않는 쪽이 마음 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난 무조건 B지 했던 분도 요즘 같은 장을 보고 나니 A가 맞는 것 같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들 B를 부러워했거든요. 심지어 A 본인도 그랬습니다.
B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속이 조금 쓰렸다고 책에 그대로 나와요. 저자는 주인공의 이 질투심까지 숨기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이 장면 사실 우리한테도 익숙하잖아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샀다는 친구, 남들 망설일 때 상급지로 옮겨갔다는 선배, 코스피가 한창 달리던 올 상반기에 제대로 올라탔다는 직장 동료, 그리고 그 옆에서 꼬박꼬박 적금 붙는 내가 괜히 작아 보이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두 사람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정말 같은 돈일까? 탄창 수천 개짜리 권총. 인트로의 그 제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창 6칸에 총알 하나, 살아남으면 140억. 확률로만 보면 6번 중에 5번은 부자가 되고 6번 중에 1번은 인생이 끝납니다. 자, 이 게임으로 140억을 번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쳐요. 통장에 찍힌 140억은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서 모은 140억과 구분이 안 됩니다.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통장 어디에도 이 돈은 운입니다 라고 적혀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모임에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번 사람 주위로만 더 모여요. 그 돈이 어떤 게임에서 나온 돈인지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자는 돈을 평가할 때 통장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 돈이 나온 게임의 탄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시뮬레이션처럼 6번 돌릴 수 있다고 쳐볼게요. 5번의 세상에서 이 사람은 부자로 삽니다. 한 번의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요. 이렇게 실제로 벌어진 한 번이 아니라 벌어질 수 있었던 모든 경우를 다 놓고 그 돈을 다시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대체 역사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과가 좋았느냐가 아니라 그 판을 100번 다시 벌렸어도 좋았겠느냐를 묻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인데요. 현실이라는 게임은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 현실의 권총은 탄창이 6칸이 아니라 수백 칸, 수천 칸이거든요. 1000번에 한 번쯤만 총알이 나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6칸짜리 권총은 누구나 겁을 내는데 수천 칸짜리는 아무도 겁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연달아 이겨도 자기가 지금 목숨 걸린 게임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세금까지 끌어다가 한 종목에 전부 올인하는 것, 빚을 내서 수익을 2배, 3배로 키워놓는 것, 수익이 나는 동안에는 그게 전부 실력처럼 보입니다. 그 게임에 총알이 들어있었다는 건 총알이 나가는 그 날이 돼서야 알게 되죠. B의 고수익 채권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평소에는 이자가 매달 따박따박 꽂혀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는 순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물건이거든요. 총알이 아주 가끔 나가는 권총과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B의 눈에 그 이자는 자신의 과감한 판단의 결과였고 실력이었으며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착각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오래 이길수록 확신은 커지고요. 확신이 커질수록 거는 돈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총알이 나가는 날에는요, 하필 걸어놓은 돈이 인생에서 제일 커져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 5연승의 비결. 그런데 이런 반박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몇 년을 연속으로 이겼는데 그게 실력이지 어떻게 운이냐? 저자의 대답이 이 책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인데요. 아주 쉬운 실험 하나면 됩니다. 전국에서 동전 던지기 대회를 연다고 상상해보세요. 앞면이 나오면 다음 판 진출, 뒷면이 나오면 탈락. 실력이 낄 자리가 단 1%도 없는 게임이죠. 5판을 연달아 이길 확률은 3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2명만 모여도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무 실력 없이 전승 우승자가 돼요. 만약에 참가자가 전국 단위면요, 그런 사람이 수백 명씩 쏟아지고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카메라가 몰립니다. 5연승의 비결을 묻고 책을 내자고 하고 돈을 맡기겠다고 줄을 서죠. 그 비결이 그냥 동전이었다는 게 이 실험의 핵심인데 말이죠. 그럼 탈락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무도 인터뷰하러 가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책을 쓰지 않으니까요. 유튜브도 안 찍고요. 더 무서운 건요, 그 우승자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실력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비결을 묻는 인터뷰를 100번쯤 하고 나면 정말 비결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B도 그랬고
어쩌면 이번 여름에 우리도 잠깐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언제나 살아남은 쪽만 보인다는 것, 그게 바로 생존 편향입니다. 책 제목이 왜 행운에 속지 마라인지 여기서 선명해지죠. 우리는 운 그 자체에 속는 게 아니라 운이 만들어낸 살아남은 한 명에게 속는 거예요. 연수익 몇백 % 같은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날엔 그 화면 뒤에 조용히 서 있는 탈락한 31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문장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약간의 성공은 실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은 운이 만든 것이다.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쌓아 올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성공, 그게 실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박은 운이 만들지만요. 꾸준한 성공은 운이 못 만들거든요. 몇 년을 벌고 단 며칠 만에 전부 잃다. 다시 길 건너 B의 이야기입니다. B가 하던 장사의 구조를 다시 볼게요. 몇 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법니다. 그러다 나쁜 날이 단 한 번 오면 그동안 번 것보다 더 큰 모든 돈 한 번에 다 날리는 구조. 저자의 원칙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얼마나 자주 이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틀렸을 때 잃는 돈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면 100번을 이겨도 한 번 잃을 때 전부를 잃으면 그 게임은 지는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1998년 여름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B가 들고 있던 채권들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리고 9월의 어느 아침 A가 출근길에 앞마당에서 담배를 문 채 서 있는 B를 봅니다. 정장이 아닙니다. 넥타이도 없어요. 그 당당하던 어깨가 축 내려가 있었죠. B는 해고됐고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몇 년치 수익이 단 며칠 만에 전부 청산된 거죠. 그 여름 A의 계좌는 어땠을까요? 국채에 넣어둔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적은 없지만 사라진 적도 없는 돈이었죠. 그리고 그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A의 그 답답한 방식이 처음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B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성실했고 매일 출근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문제는 딱 하나. 자기가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는 걸 끝까지 몰랐다는 것. 제가 인트로에서 5번을 연달아 살아남았다던 그 천재, B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죠. 이때 A의 반응이 이 책에서 제일 인간적인 대목이에요. 고소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그것까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잘 나가던 누군가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아주 잠깐 이상한 안도감이 스치는 그 마음,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이 장면에서 저자는요, 자기가 평생 붙들고 산 문장 하나를 전합니다. 운으로 온 것은 운으로 사라진다. 그것도 되게 빠르고 갑작스럽게. 15살에 무너지는 세상을 봤다. 그런데 저자는 어쩌다 평생 운을 파고드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자는 레바논의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총리까지 지낸 집안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내전이 터져요. 학교가 문을 닫고 이웃들이 떠나고 집안의 지위도 재산도 몇 달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세상이 무너지는 걸 소년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시절을 지하에 숨어 책을 읽으며 버텼다고 하죠. 그래서 월가의 트레이더가 된 뒤에도 이 사람은 늘 폭락의 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씩 계속 잃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미 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1987년 10월 진짜로 그날이 왔을 때 미국 주식 가치의 5분의 1이 단 하루에 증발한 날 하락에 걸어둔 그 돈이 이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겼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회의를 시작하는 첫 마디는 늘 같았다고 하죠.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는 바보들이다. 다만 그걸 아는 바보들이다. 그런 저자에게 아주 낮은 확률의 일이 한 번 더 와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것도 이겨냈어요. 전쟁, 폭락, 죽을 수 있는 병. 운이라는 거에 인생을 통째로 3번 흔들려 본 사람이라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같은 인생을 1만 번 다시 산다면. 네,
이제 이 책의 계산법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예고해드린 그 이상한 계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년에 15%씩 착실하게 불어나는 아주 훌륭한 계좌가 있다고 칠게요. 이 계좌를 1년에 한 번만 열어보면 열어볼 때마다 93%의 확률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좌를 1초 단위로 쪼개서 들여다보면요. 올라 있을 확률이 50.02%, 동전 던지기와 확률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계좌인데 말이죠. 짧게 볼수록 화면의 오르내림은 정보가 아니라 그냥 잡음이라서 그래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크게 출렁인 뒤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어보게 되잖아요. 출근길에 한 번, 점심시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3번만 열어봐도 1년이면 1000번 넘게 동전 던지기를 구경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기분을 망칩니다. 실제로 저자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도 잘 안 봤다고 하죠. 오늘의 뉴스 대부분은 내일이면 사라질 잡음이라는 이유였어요. 그게 저자가 말하는 소음입니다. 아까 A도 월가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뉴스를 거의 안 본다고 했었죠. 바로 이 이유였어요. 네, 소음을 걷어냈으면 이제 진짜 계산을 할 차례입니다. 저자가 돈을 평가하는 기준 기억나시죠? 실제로 벌어진 한 번이 아니라 벌어질 수 있었던 모든 경우, 그 계산을 그대로 우리 통장에 적용해 볼까요? 똑같은 인생을 1만 번 다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의 돈은 1만 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돈입니다. B가 벌던 그 화려한 돈도 인생을 다시 돌릴 때마다 대부분은 사라지는 돈일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달 받는 그 월급, 새벽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일을 해내고 꼬박꼬박 받아오는 그 돈은요. 1만 번을 다시 살아도 9,900번 넘게 그 자리에 있을 돈입니다. 지겹도록 똑같아서 지겹도록 안전한 돈. 그런 돈은요. 운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자의 방식대로 말하면요. 탄창에 총알이 한 발도 들어있지 않은 돈인 거죠. 30년째 새벽에 불을 켜는 국밥집 사장님의 돈도 똑같아요. 20년째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여는 사장님의 돈도요. 물론 압니다. 그 월급이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투자도 하고 부업도 알아보는 거잖아요. 저자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판에 들고 들어간 내 돈이 몇 번짜리 돈인지는 알고 서 있으라는 거죠.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일주일 만에 3kg를 빼준다는 방법과 1년을 조용히 반복한 식단. 어느 쪽이 진짜인지 우리는 사실 이미 알잖아요. 몸무게는 하루쯤 속일 수 있어도 반복은 못 속이거든요. 운도 똑같습니다. 하루는 속여도 1만 번은 못 속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우리는 평생 더 큰 한 방을 부러워하도록 배웠는데 정작 확률의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돈은 제일 시시해 보이던 그 돈이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신 여러분은 어쩌면 확률의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이미 해내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B처럼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B처럼 잃지 않아서요. 세상은 로또 1등을 부러워하고 월급은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저자의 계산법 안에서는 반복되는 돈이 한 번뿐인 돈을 이깁니다. 숫자가 작다고 돈의 등급까지 낮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이 절대 손대지 못하는 한 가지. 사상 최고가에 환호하던 이번 여름의 코스피는 바로 다음날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러시안 룰렛을 하는 줄도 몰랐던 B는 몇 년치 수익을 며칠 만에 전부 잃었고요. 동전 던지기 우승자의 다음 판은 다시 반반이었죠. 전장에서 모든 걸 잃어본 소녀는 운을 계산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던 A는 그 험하다는 월가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어차피 다 운이다. 이 책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운은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운에게 내줄 자리의 크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수익 앞에서든 딱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은 다시 살아도 또 나올 돈인가? 둘, 한 방에 전부가 걸려있는 자리에는 애초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총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저기에 나눠 놓은 돈은요.
총알 한 발로는 어쩌지 못하거든요. 셋,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주 중 딱 하루만 증권사 어플을 열지 않아 보는 것. 이번 주 한 주만 부동산 어플 열지 않는 것. 그때 사라지는 건 정보가 아니라 소음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요.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반복되는 돈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뿐인 돈을 쫓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자의 말대로 운의 영역이에요. 다음 주에도 시장은 열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이번 여름처럼요. 저자는 영웅이라는 말도 다시 정의합니다. 결과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영웅을 만든다고요. 오늘 영상도요. 항상 그렇듯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유일하게 손대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